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크레딧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2026년도 크레딧 전략 타이틀은 캐리 장세 속 Q 고민이라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국내 모두 캐리 확보 목적의 투자 수요는 유효한 가운데 국내는 발행 증가, 그리고 해외는 퀄리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내 크레딧은 하위 등급을 통해서 캐리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제한적인 크레딧 이벤트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신용 스프레드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 스프레드의 추가 축소 여력, 그리고 신규 수요를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등급이 캐리 확보에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도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크레딧에 대한 캐리 확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크레딧 이벤트 발생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호적인 수요가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채권형 펀드 설정의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차 올라온다라고 하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우상향을 다시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들 같은 경우에 위험가중자산이 0%인 공사채와 특수은행채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에 대해서 신규 IMA와 발행엄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투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크레딧물 시장에서의 발행 시장 강세를 지지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회사들별로 운영 전략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IMA라든가 발행엄 신규 인가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 신규 자금 투입되는 부분들인 오른쪽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3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는 Q, 발행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채와 일반 은행채를 제외하고는 내년도에 특수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모두 발행액이 증가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는 1분기와 2분기 만기 도래액이 조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차원 과정에서의 발행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채 만기 도래액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SOC 분야, 특히나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와 같은 이런 SOC 분야에서의 내년도 순발행 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토지주택공사 연간 기준으로 약 10조 원 내외의 순발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행이나 이런 스케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발행을 봤을 때는 보시는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전의 발행 물량 전체 비중에서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발행이 중요한 키포인트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순상한을 기록했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발행이 늘어나지만 한전체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새로운 정부 보증채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전략산업기금 채권이 연간 발행 한도 15조 원 한도 내에서 발행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20년까지 길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분산되는 점, 그리고 기존의 특수은행채와 회사채 발행의 수요를 어느 정도는 발행 공급량을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행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 속에서 캐리 확보 목적의 투자 수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물량들의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차환 과정에서 이자 비용 개선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는 조금 양극화되어 있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황별, 업종별 간에는 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국내 크레딧물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혹은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간 여전체 강세를 야기했던 레포펀드의 환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과정이 결국에는 기업과 한국 경기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 과거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이러한 패턴들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그리고 부동산 PF와 같은 구조조정안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 관련해서 그 계획이나 스케줄들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해당 업종 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 이벤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미국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상반기 확대 이후에 축소 반전하는 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폭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와 크레딧금리가 격차가 확대되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크레딧 수요가 유입되면서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와 기업 펀더멘탈, 통화정책 여력 등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투자 등급과 하이힐드 스프레드 간의 궤적에는 디커플링이 나타날 공산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보시는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등급은 장기채를 통한 듀레이션 확보, 하이힐드는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마다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 스프레드 변동성이 낮은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을 통해 듀레이션 리스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펀더멘탈 저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같은 하이힐드 기업의 회사채에 있어서는 조금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투자 등급 장기채를 통한 듀레이션 확보에 가장 유리한 채권으로 저희는 빅테크가 발행한 회사채를 저희는 핵심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시장 약 30%대의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지지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기 20년 이상 장기 구간은 가상금리 대비해서 가상금리의 매력이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적절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율 측면에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향 안정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전망에 따라서 그 궤적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라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P물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수요에 힘입어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대미 투자 관련해서 KP물 발행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발행 한도에서 KP물 총 발행량의 약 5%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에 미치는 요인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크레딧 파트에서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모신용, 그리고 이에 연계된 미국 산업은행의 NDFI의 대출 익스포저 부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서 아직까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80% 이상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나 위험 요소라고 단정 짓기는 좀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저희가 전력 채권으로 추천드렸던 빅테크 회사채 관련해서 최근에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양호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는 있지 않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수익 창출, 펀더멘털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신용 이벤트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들이 이익 창출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크레딧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